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으로 층수 제한을 해왔는데요. 올 봄부터 이게 폐지됩니다.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지구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입니다. 당초 사업자는 최고 47층까지 높이려 했지만 사업 허가를 받던 2019년 당시 이용섭 시장이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을 넘길 수 없도록 지침을 내면서 이 주상복합 건물의 최종 높이는 39층에서 멈췄습니다. 반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는 42층 높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높게 지어졌습니다. 주상복합 40층 규제가 생기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고층 아파트가 더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에 건물을 지으려면 아파트는 29층, 주상복합은 39층까지만 가능했는데 광주시가 이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획일적인 층수 규제만으로는 도심 경관을 지키기 힘들다며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도시 기본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에 획일화된 높이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규제는 풀지만 도심 경관을 해치는 곳의 높이 규제는 더 엄격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관관리 전략구역을 무등산 등 기존 4곳에서 광천동 등 7곳으로 3곳 더 늘렸습니다. 이런 광주시의 규제 완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광주의 아파트 시장인데 초고층 아파트까지 등장하는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광주시는 당장 5월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책 없는 행정행위다.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충분해서 해제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이라는 건축물 높이 규제의 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신주 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한전 노동자들은 감전과 추락사고 같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요. 최근 피부암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 있는 작업 환경과 산재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야외 노동자의 산재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노동자인 박병정 씨는 한전의 하청 전기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10m 위의 전신주에 올라가 자재를 옮기거나 조립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8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눈썹 밑에 난 사마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자 병원을 찾았는데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가렸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햇볕도 따갑고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된다고 봐야죠.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병이 생겼다고 생각한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한전 전기 노동자 중 피부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염증 같이 그렇게 뭐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도. 지금 그런 분들 다 치료 중에 있잖아요. 국내에선 피부암이 직업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을 꺼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한전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고 피부 질환은 3%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서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피부암이 직업성 암이다, 이게 이제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전기 노동자처럼 밖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에는 쾌적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 스터디 카페가 학생들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사설 스터디 카페를 매달 등록하는 데에도 꽤 많은 돈이 드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공간이 학교에도 생겨서 눈길을 끌고 있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스터디룸이 새로 생겼습니다. 스터디 카페와 같이 트인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반영됐습니다. 연중 무휴, 얼굴 인식만 되면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교실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좌석은 78석인데 학교 전교생 수는 이보다 8배가량 많은 630여 명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신청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지, 관심사나 진로에 따라 학습 계획을 잘 세웠는지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올해는 광주에 있는 64개 고등학교 가운데 19곳에 이런 스터디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어우러져서 다양한 학습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 교육청이 여력이 된다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곳에 점점 확대해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365 스터디룸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감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를 교육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7가지 과제를 정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365 스터디룸입니다. 다양성이란 전제가 깔려 있지만 일각에선 성적 줄 세우기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토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다수는 결국은 앉아가지고 책만 들여다보게 혼자 공부하는 그런 학업적 성적 등수 잘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학교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스터디룸이 앞으로 광주 교육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이 늘어나는 속도는 광주가 가장 빠른데 정비는 제일 늦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의 정비 속도가 왜 느린지 살펴봤더니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상수도관도 씻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수질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라는데 물 부족 상황에서 새는 물은 어떡할 건지 의문입니다. 광주시의 이상한 수돗물 예산 집행 실태를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에 묻힌 지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시. 상수도관을 바꾸거나 갈아 끼우는 작업보다 씻어 쓰는 걸 중시했던 광주시는 전국 유일, 전국 최고라며 자평했습니다. 세관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어떤 상수도관은 바꾸고 어떤 것은 씻어 쓰는 걸까? MBC 취재 결과 광주시는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상수도관도 씻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상수도관을 정밀 조사해 정비 계획에 반영하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환경부는 직간접 조사를 통해 개별 상수도관의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바꾸거나 씻어 쓰게끔 하고 있는데 간접 조사 결과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광주 상수도관의 길이는 1290여 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일부 구간을 정해 내시경 카메라를 넣거나 직접 파서 노후도를 살피는 정밀 조사에서도 대부분 교체나 갈아 끼워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시가 계획에 반영한 건 200여 킬로미터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교체 비용의 10% 수준인 씻어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수질 개선, 이제 적수에서 비롯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사업이 작년까지 해서 종료가 되고 예산이 없으니 수질 민원이라도 해결하자는 건데 오래된 상수도관을 씻어 쓰는 것이 새는 물을 잡을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광고 점검 그리고 진단 이에 따른 교체 혹은 갱생 이게 중요한데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노후 광고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행정에서는 그에 좀 부응하지 못했다. 실제 광주에서 오래된 상수도관이 급증한 지난 6년 동안 새는 물로 인한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바꿀
또 씻었으면 땜질식 대책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무안에서는 한 농촌 마을에 느닷없이 산업단지 개발 소식이 들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개발 사업에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될지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게 구릉진 농지가 펼쳐지고 곳곳에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평온했던 농촌 마을이 뜬금없는 산업단지 개발 소식에 들끓고 있습니다. 이 일대 91만여 제곱미터가 산업단지 개발 부지로 편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안군은 2년 전 예정지를 결정해 타당성 조사 용역, 입주 의향 기업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도 해당 주민에는 비밀로 붙였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농지와 축사가 산단 부지로 편입되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은 금액으로 다른 데 가서 대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인근의 공장들이 들어서면 마을과 주변 환경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가만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해가 싹 날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그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거 염려됩니다. 뒤늦게 주민 설명에 나선 무안군은 생계대책 마련과 환경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그것과 연계된 이주민들의 대책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담아서 갈 거고요. 무안군은 다음 달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산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성장을 이끌 산단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개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야 하는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지역 유력 인사들이 사전 개발 계획을 알아내 수년 전부터 땅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도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가 오는 3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1번 법안으로 상정됐지만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MBC가 식순환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생수 100만 병 나눔 캠페인에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동참했습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광주 전남 돌봄 이웃을 위한 생수 나눔 캠페인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생수 구입을 위한 기부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MBC와 광주 모금회는 생수 100만 병 나눔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 전남 돌봄 이웃들에게 생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부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화합선언에 반대하는 대책기구를 출범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100여 명은 오늘 오전 광주 YMCA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가칭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며 이를 통해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화합선언에 대한 사과와 선언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진행될 지역사회 연대 활동에서 두 단체를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9개 나라 국가별 전시 제목과 참여 작가 등이 공개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올해 비엔날레에서는 본 전시 외에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9개 나라의 문화예술기관과 광주의 협력기관들이 짝을 이뤄 진행하는 특별 전시가 마련된다며 나라별 전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